자,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국가직 구급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고, 자, 곧바로 일단 해설을 시작하면서요. 자, 자세히 한번 난이도라든지 그런 유형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 해설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은, 여러분들 1번은 자, 초기 철기 시대 때 우리나라 여러 국가의 성장이라는 여러분들 부분인데, 자, 읽어보시면 옥저에 가족 공동무덤임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옥저를 자주 침략했던 나라가 고구려였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옥저의 물자를 약탈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도 납치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옥저의 독특한 혼인제도가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거기 1번의 정답은 1번 민며느리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자, 2번.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사실 뭐 이건 유네스코 문제라기 좀 하기 어려워요. 자, 백제의 여러분들 무덤사 공부하시면 돼요. 자, 백제의 최초 수도가 한성위례성이죠. 한성위례성. 자, 여기서는 고구려 장군총을 계승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두 번째 수도는 웅진,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 송산리 일대에는 고구려식, 굴식 돌방무덤이 있고 중국 남쪽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송산리, 공주 송산리 6호분과 7호분이었었던 무령왕릉이 대표적이었죠. 맞죠? 자, 그리고 백제 마지막 수도가 삽이죠. 바로 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 능산리 일대에서는 다시 굴식 돌방무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백제가 공식 천도하지 못했지만 자, 백제 무왕 때 수도 천도를 추진했던 곳이 익산이에요. 전라북도 익산.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2번에 여러분들 3번 볼게. 자, 사비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한성위례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자, 조선시대 관청 문제입니다. 자, 사관원은 여러분들 언론 3사죠. 그래서 왕의 교서나 교지를 작성하는 곳은 자, 어디입니까? 예문관이죠, 예문관. 사관원은 국정 비판기구고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이에요. 그래서 한양 일대 행정 보는 곳이죠. 춘추관은 외교문서가 아니죠. 춘추관은 역사책을 편찬하거나 기록하는 곳으로서 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곳은 승문원이라 하였고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승정원이잖아. 맞지? 그래서 4번 보시면 국왕의 명령을 출납했다. 승정원 정답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왕의 일기, 승정원 일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자,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자,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창기 지역은 어디였죠? 중국의 상하이였어요. 여기에서 주로 외교활동에 주력했잖아. 맞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외교활동했던 인물이 누구였어?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희,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여러분들 김규식.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활동을 위해 설치한 조직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워싱턴에 설치한 구미위원부. 자, 프랑스에 위치했었던 파리위원부 2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4번은 바로 동그라미 1번 선지. 외교활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 대통령 이승만이 저기 가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자, 5번은 뭐 너무 기출에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나왔죠? 자, 이때 이제 신라의 승려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했고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이라로 유명하다. 자, 이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불교 이론인 화엄 내지 연기사상을 배워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불교 이론 중 화엄 내지 연기 이론이 뭐야, 여러분들? 모든 존재는 다 개개인적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무수한 연결고리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게 뭐였어? 화엄일승 법궤도였잖아. 화엄일승 법궤도. 그럼 화엄일승 법궤도는 일즉다, 다즉이를 표방하죠.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왕이 곧 백성이요. 백성이 곧 왕이니 왕과 백성을 나눌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문무왕에게 성을 쌓지 말고 민심을 수습하라고 했던 일화로 유명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굽니까? 자, 의상이죠. 의상. 맞죠? 자,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대국통을 역임했고 백제 의자왕 때문에 호국 사상을 위해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자고 건의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짜장이죠. 짜장.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 1번. 자,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은 원효고요. 2번. 자, 정답이네요. 자, 2번. 의상, 화엄일승, 법계도가 되겠습니다. 3번 왕호 천축국. 천축국이 인도의 고대 지명이잖아. 맞죠? 그래서 자 바로 일종의 성지순례문이 인도에 갔다 왔던 왕호 천축국전이랑 연결 남기는 해초스님이고요. 4번은 우리 고려시대 때 바로 교종불교를 중심으로 선종불교를 통합하고자 했던 의천대사가 되겠죠. 그죠? 자,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당나라 현종 개원 7년에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사망하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 했다. 아들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했고 마지막 연호를 인한이라 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8세기 초 발해 무왕이었죠. 자, 왜 여러분들 신하들이 왕명을 무왕으로 지었지? 전쟁 많이 했잖아. 전쟁. 맞지? 자, 그러면 1번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여러분들 상경성은 당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야. 그러니까 1번은 문왕이고요. 자, 2번 해동성국이라는 전성기는 9세기 선왕이 되겠죠. 3번 짱문위를 시켜 당나라를 공격했다. 정답이네. 그래서 당나라가 위기에 몰리자 통일신라 성덕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맞죠? 자, 4번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발해 대조영이죠.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볼게요. 7번 가에서 라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돼요. 조선 성종 때 완성됐죠. 두 번째 쭉 내려가면 자, 이에 따라 이 왕 때의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은 누굽니까? 탕평정치 때의 영조죠. 맞지? 자, 그리고 이 경국대전하고 속대전을 통 합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정조 때 대전통편이었지. 맞죠? 그리고 마지막 대전 회통. 제가 대전 흥통 이렇게 그랬지. 흥통. 오케이? 누굽니까? 왕은 고종이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식이었죠. 그럼 우리 흥선 대원군을 여러분들 자 고르는 거야. 그지? 자, 어쨌든 1번 성종 때는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했다. 세조가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을 철폐했잖아. 맞지? 그걸 부활시켰던 게 바로 성종이 되겠죠. 2번 자, 영조는 탕평 정치를 위해서 붕당의 약화를 위해 그들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축소했죠. 자, 3번 바로 이 정조의 아버지 부칠이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 옮기고 그곳에 화성,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자, 그러면 4번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9세기 때 세도 정치 때 전국적으로 문란했던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삼정의 문란이었죠. 맞죠? 이것 때문에 일어났었던 첫 번째 반란 사건이 순조 때 홍경래는 아니었고 철종 때 뭐였어요, 여러분들? 임술밀란이었어. 전국적인 임술밀란. 그래서 이 당시 때 국왕 철종이 박규수를 안핵사로 보내서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관청, 삼정 이정청 설치를 여러분들 했죠. 근데 철종이 여러분들 흐지부지 돼서 여러분들 사망함으로써 개혁을 못했고 오히려 이제 고종에 붙인 흥선대원이 권력을 잡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4번 보세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누구 때라고 여러분들? 임술밀란이 발생했을 때 철종 때지. 오히려 흥선대원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밑줄 친 사건의 명칭. 16세기 중종 때 등용된 쪼강조는 현량과를 통해 살인파를 대거 등용했다. 그는 언론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갔고 훈구파를 탄압하는 위훈삭제를 주장했다. 자, 근데 이러한 조광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훈구파들이 이 조광조를 탄압하게 됐죠. 자, 그게 우리가 배웠던 무슨 사화야?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그죠? 그래서 기묘사화로 중종 때 조광조가 사약 먹고 이제 사망케 됐죠. 맞죠? 이건 뭐 해설이 필요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8번은, 자, 정답은 말씀드렸듯이 2번. 자, 2번입니다. 아, 여기 안 썼구나. 4번, 2번. 됐죠? 자, 9번 갑시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료도 다 기출에 나왔던 사료죠. 자,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지를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는 옛 사설을 널리 열람하시고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자, 하물며 있어요.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중국의 역사책에는 모두 열전이 있지만 국내는 상세하고 숙계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와 관련된 사료가 되겠죠? 그죠? 기출에 여러분들 그래도 4번 나왔던 사료야. 아시겠지? 당연히 기본서도 있고 총정리 사료에도 있고 없을 수가 없는 사료예요. 알겠죠?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책에는 다음과 같은 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있었고 대씨의 발해가 있으니 남북국이다. 그러면 남북국 하면 뭡니까?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발해고는, 자, 발해 역사를 크게 연구했으면서도 이 발해를 고구려가 계승한 나라, 알겠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했던 책이죠. 맞지?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발해고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이거는 나머지 선지들 좀 봐보면 1번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는 동명왕편이고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설을 수록한 것은 일련의 삼국유사죠. 그리고 4번은 발해고예요. 여러분들 발해 역사책이죠. 무슨 당군부터 고려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발해고는 발해 역사책이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0번 가봅시다. 다음 주장을 했던 실학자가 쓴 책. 자, 요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이미 기출의 염들 여러 번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특강 시즌 염들 1, 2에서 2 있죠. 2에서도 2번이나 제가 풀어드렸어요.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실학자 성우이익이 있고 실학자 염들 박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적 중에 과구록이라는 서적 있잖아. 과구록. 그리고 박지원의 서적 중에 자, 다시 관홍소초라고 하는 서적이 있잖아. 이때 관홍소초 안에 부록편으로 들어가는 게 한민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책에서 여기서는 성호이익의 한전론. 이건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라고 했지? 집집마다 설정된 영업전. 그 영업전이 하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홍소초 안에 한민명전에서 얘기했던 박지원의 염들, 박지원의 한전론. 그러니까 같은 한전론이지만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박지원의 한전론은 뭐였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라고 제시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야. 다음 지방직 구급 대비해서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유영원의 균전론하고 홍대용의 균전론도 같은 균전론이지만 구분해야 되듯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사실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문제야. 그래서 사료를 보면 바로 박지원의 한전론임을 알 수 있어. 토지소유의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박지원이 청나라 갔다가 여러분들 기행문 하나 썼지. 그 기행문이 뭐였어? 열하일기잖아. 열하일기. 맞아? 그래서 정답은 보시면 3번이네요. 3번. 그죠? 3번. 그래서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준비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왜냐면 이게 지금 처음 출제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방시 구급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답니다. 자, 그러면 11번은 1910년대 때 통치 방식이죠?
그러면 요때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기안부 신고제로서 우리 땅을 수탈했잖아. 그와 관련된 법령이 1912년 토지조사령이죠.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 자, 1번. 아시겠죠? 1번 들어간 겁니다. 자, 12번 갑니다. 밑줄 친 그입니다. 1935년에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을 통합하고자 1940년 충칭에서 3당 합당을 통해 한국독립당으로 결성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자, 그러면 12번은 누굽니까? 독립운동가 100번 김구죠. 그죠? 그러면 김구에 대한 걸 고르면 자, 잘 보세요.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어요. 맞지? 자, 한반도에 정부 세울게. 두 번째, 그걸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게. 근데 당분간 한반도는 5년간 신탁통치를 할 거야. 그리고 2주일 내 회의를 빨리 열 것이야. 그래서 신탁통치 때문에 대대적인 반탁운동이 전개됐어요. 반탁운동.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반대운동이야. 이때 주로 우파들이 주도했죠. 그러면 여기 참여했던 대표 우파가 첫 번째 이승만, 두 번째 한국민주당, 세 번째 김구였잖아. 김구는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해서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했었죠.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4번. 그 4번 이외의 여러분들 다른 선지에는 김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13번 갑니다. 자, 1대 국회, 재헌국회. 자, 재헌국회는 정말 많이 했고요.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고, 이건 뭐 기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죠. 자, 1948년 50 총선거로 만들어진 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 하죠. 여기서 만들었던 3법이 있었잖아. 첫 번째 기억나요? 반민법. 1948년 9월 달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1949년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1949년에 귀속재산 처리법. 그죠? 순서도 요거 순서라 그랬죠? 반민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이 중에 여러분들 반민법이 들어가 있지. 반민법을 제정했고 반민특위를 결성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뒤이어 14번 가봅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고종이 즉위한 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인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랑 교섭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실패했고 네 번째 줄 뿅인박해를 일으켰대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 섭정기 때네요. 맞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 뭐가 일어났어?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했고 그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에 방방곡곡에 척합의를 건립해서 위적척사 사상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어때요 문제가? 답이 팍팍팍 나와요 그냥. 헷갈리는 선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자고요. 잠깐만요. 자, 15번 가봅시다. 자, 밑줄 친 이왕입니다. 자, 이 사료가 원래 기상직에 나왔던 사료예요. 그죠? 그리고 자, 몇 번도 여러분들 좀 문제에서 다뤘었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5세기 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침략해서 죽였는데 자, 장수왕이 계로왕한테 첩자를 하나 보냈잖아요. 이 첩자 이름이 뭐였어? 도림이라고 부르는 스님이에요.
이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둑 장기 여러분들 제가 중독자라 했지. 그래서 바둑과 장기에 능한 일부러 도림이라는 자를 계로왕에 보내서 둘이 친분이 여러분들 두터워진 거야. 그래서 도림이 계로왕에게 여러분들 신뢰를 받아서 이 왕으로 하여금 불교 사상에 되게 심취하도록 만들어. 그 틈을 만들어낸 다음에 장수왕이 쉽게 계로왕을 제압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기상진군지임이 나왔었던 거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 기출이라든지, 뭐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총정리에서 다 다뤘던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사료 보면 장수왕이 기뻐하니까 우리 장수왕 고르는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됐죠? 16번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잘 보세요. 우리 고려시대 때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3개 공부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오케이? 자, 이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안동봉정사 극락전이라 했죠? 왜요? 이게 현존 최고 목조 건물이니까. 이게 현존 최고 목조 건축물이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책에는 이걸로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게 더 어때? 오래됐다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출제하든 내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점들 정답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안동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오케이? 자, 됐죠? 17번 갑니다. 가단체입니다. 잘 봐요. 1896년 고종이 아관으로 파천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자행되자 자 바로 무슨 협회가 설립됐죠? 독립협회를 설립했지. 그러면 독립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서재필이죠. 서재필.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영운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고 독립공원을 조성시키는 등 이 독립협회의 상징물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17번도 정답 2번. 자, 18번. 자, 가봅니다. 가시기 때 사실이죠? 지금 보시면 무신정권이 끝났고 공민왕이 즉위했대요. 공민왕은 왜 충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원명 교체기 때 집권했기 때문에 원나라의 여러분들 간섭과 횡포가 좀 작아졌지. 맞지?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 3번에 쌍성총관부가 수복됐다. 자, 공민왕 때 원나라에게 빼앗긴 천령 이북 땅을 여러분들 관할하는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격파했었던 게 공민왕이야. 그지?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수복은 공민왕의 업적 중 하나니까 당연히 사이에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가볼게요. 자,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죠.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자, 동그라미 전시과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가리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증왕, 신라 지증왕 이래로 쭉 이 시대로 계속 이어진 거야. 12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밭농사는 2년 3적의 윤작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또 이 나라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모내기법 이항법이 남부지방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의 변화가 나타났고 신진사대부 이함에 의해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의해 자 원의 농사인 농상집요가 들어왔다. 자 그럼 이거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죠 고려.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원래 잘 들어요. 조선시대 때 조세가 있고 공납이 있고 여기 있어요. 고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잖아. 이때 공납은 특산품을 걷는 건데 매년 걷는 게 뭐야? 상공이고 갑자기 변는 게 별공과 진상이죠. 근데 잘 봐요. 이 공납은 땅에
소유 유무라든지 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농민들 가호, 지배 부가 있기 때문에. 이해 갔죠? 특히 여러분들 조선시대 농민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세금이 요거였잖아. 그래서 이 상공 부분에서 바로 광해군 때부터 무슨 법이 시행돼? 대동법이 시행되죠. 제가 대동법 매년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은 가호 단위의 공납을 토지 단위로 변경했기 때문에 땅이 많은 사람들, 보통 양반이겠죠? 양반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했고, 자,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숙종 때 전국화되는데 무려 1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선지는 대동법이에요, 여러분들. 대동법이면 조선이잖아요, 조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시기 때 있었던 일인데, 자, 신미양요는 1876년 미국의 침략 사건이었고, 가보개혁은 1894년 1차 가보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너무 쉽다. 4번.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연도상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20문제 좀 해설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는 일단 첫 번째 기출 100% 반영이고요. 두 번째 선지들이 보통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우고 어려운 선지가 들어가고 저 아리까리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쉬웠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초시생분들도 그죠? 웬만하면 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90점 밑에는 좀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말 최소 90이에요. 근데 사실 90도 위험해요. 이 정도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90에서 100점 요 안에 아마 집중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2022년 국가직 국어 한국사는 좀 쉬웠죠. 평이했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또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역대급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면서 알겠죠? 그걸로 계속 어때? 그 점수대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직 9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공부하시고 그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푸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좀 감을 유지하시면 쉬우나 어려우나 합격 점수에 여러분들 어때? 도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 다음 또 우리가 지방직 9급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